약 한 3개월 만에 월 매출 7천만 원 이상을 달성을 했거든요. 상품 올린 것만 한 200개 정도 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매출은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1000장을 팔아야 393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0장이 나가나요? 네, 안녕하세요. 윤솔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마트 스토어로 단기간에 좀 빠르게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2월 달부터 다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해서 원래 매출이 아예 안 나왔다가 2월, 3월, 4월 약 한 3개월 만에 월 매출 7천만 원 이상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과 노하우, 이런 꿀팁들을 지금부터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면서 좋고 알찬 정보 한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어떤 플랫폼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 스토어 영업이익. 네, 여기 보시면은 뉴스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네. 자, 빨리 볼게요. 자, 사업 부분별 매출은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이 6,69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검색형 상품과 쇼핑 검색 광고가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가까이 증가했다.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이 가장 많았다죠. 자, 밑에 볼게요. 자,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2018년 1분기입니다. 그리고 2018년 2분기, 3분기, 4분기, 2019년 1분기. 여기 보시면 원래 네이버는 광고 수익률이 굉장히 제일 많았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광고 수익은 1330억. 하지만 비즈니스 플랫폼은 5920억. 자, 올해 1분기도 1330억에서 1420억으로 약 10억 정도, 100억 정도가 늘었는데 비즈니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5900억에서 6600억으로 약 한 6, 700억 정도가 지금 늘어난 결과가 나오고 있죠. 예.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가 어떠한 산업에, 어떠한 사업에 지금 주력으로 뭐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역시나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에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네이버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에 어느 정도 숟가락이라도 하나 얹어서 수익을 좀 얻어내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었던 어드민 페이지를 한번 공개를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접속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마케팅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월 달부터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2월 1일부터 자 5월 달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2월 1일입니다. 2월 1일 지금 접속자가 총 30명밖에 안 되죠. 자, 가장 밑에 30명이라고 보이고, 자, 다음 날은 29명, 다음 날에는 72명,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늘어나다가, 이제 3월 달 되면은 이제 뭐 269명, 네, 그 다음 뭐 302명, 네, 그 다음 4월 달 되면 이렇게 606명, 네, 670명,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를 그림으로 이렇게 선으로 라인으로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밑에도 보시면 이제 마케팅 채널별 기여 금액인데 유입수에 따라 똑같이 매출도 이렇게 좀 상승하는 그림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매출로 보시면은 4개월 동안 전체 매출이 여기 보시면은 약 1억 7,800만 원 정도 이렇게 달성한 걸로 나오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월별로 일단은 다시 한번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별로 보면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네, 매출이 716만원. 네, 엑셀로 켜서 볼게요. 자, 엑셀로 보면은 2월달 매출이 716만원. 자, 3월달 볼게요. 네, 자, 3월달 매출이 많이 나왔네요. 네, 4062만원. 네, 4월달 볼게요. 네, 4월달 매출이 7000.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천만 원이 약간 넘었죠. 네, 그 다음 5월달 보겠습니다. 자, 5월달 보시면은 어휴, 네, 비슷하게 나왔네요. 5월도 7,126만 원. 네, 이렇게 매출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거짓말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매출이 나온 겁니다. 자, 보이시죠? 자, 토탈 매출은 보시면은 네, 1억 8,9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네요. 4개월 동안. 상당히 많이 나온 수치죠, 사실. 자, 이렇게 매출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매출.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데 저 좀 공부 좀 했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작년 여름에도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는 너무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영상도 못 보고 사실 유튜브에서 자료도 한번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상품만 그냥 많이만 찍으면 나갈 줄 알고 사실 작년에 상품 올린 것만 한 200개 정도 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매출은 한 10만원, 15만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만 많이 할애를 했고 수익은 전혀 나지 않고 결과도 굉장히 좋지 않았죠. 한 4, 5개월 정도 넘게 하다가 너무 수익이 안 나오길래 원래 이제 본업이 따로 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이상 뺏길 수가 없어서 잠시 좀 쉬어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올해 2월달부터 유튜브를 좀 영상에서 상위 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좀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좀 오더라고요. 그런데 상위 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상위가 노출이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은 이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만 대한민국에 약 한 30만 명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30만 명이 넘는 그 셀러분들이 하루에 신상을 하나만 올린다고 해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되는 신상이 30만 개라는 겁니다. 물론 각각의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카테고리에 있는 거기서도 얼마나 많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상품 올리면은 절대 상단에 노출이 되지 않아요. 가장 뒤에 갑니다, 상품은.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면은 약 뭐 50페이지, 45페이지, 40페이지, 30페이지 이런 식으로 상품이 점점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일단은 상품 소싱하는 방법부터 일단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내가 어떠한 상품을 올릴 건지를 먼저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 상품을 올릴 상품에 대해서 과연 상위에 1페이지에 노출되어 있는 상품의 가격대는 얼마인지, 그 디자인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셀러분들 판매하는 뭐 품목들은 여러 가지 많겠지만 사실 의류 쪽, 패션 쪽이 가장 매출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성 의류보다는 여성 의류가 또 많기 때문에 자, 여자 슬랙스를 검색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로 가시면 자, 쇼핑으로 가시면 여기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죠. 자,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은 이제 쇼핑 검색, 네이버에서 지금 현재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굉장히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쪽은 이제 클릭당 아무리 클릭을 많이 받아도 전혀 클릭당 비용이 나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공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끔 아니면 바로 밑에 이 두 번째 라인이라도 올라갈 수 있게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노력을 해 봅시다. 자,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자, 1페이지에 올라간 상품의 가격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 봐야 됩니다. 자, 27,270원. 자, 그 다음 14,900원. 네, 그 다음 19,800원. 네, 그 다음 14,950원. 28,590원. 자, 1페이지에 있는 상품이 가격을 한번 평균을 내보면 자, 여기 21,100원이 나와 있죠. 네, 이 상태에서 가장 비싼 게 28,590원이고 가장 저렴한 상품을 타겟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14,900원, 14,950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가격이네요. 자, 이 두 가지 상품을 일단은 우리는 타겟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이 가격과 자, 만약에 내가 이제 14,900원짜리를 팔아야 되는데 어떠한 상품을 어떠한 슬랙스를 갖고 오더라도 나는 도저히 10,000원 미만에는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14,900원에 팔 것 같으면은 적어도 7,000원에는 물건을 갖고 와야 됩니다. 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자, 그러면은 세 번째 19,800원까지 평균을 내볼게요. 그 16,500원인데 그럼 적어도 16,500원짜리는 16,500원에는 팔 수 있는 상품을 갖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에 갖고 와야 되죠? 적어도 8,000원 정도는 갖고 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래야 어느 정도 수수료도 떼고 배송비도 주고 부가세도 내고 원가도 빼고 뭐 이래야 되니까.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네이버 수수료, 그 다음 배송비, 그 다음 부가세, 그 다음 원가를 빼야겠죠. 이 네 가지만 빼면은 됩니다. 자, 수수료는 보통
스마트 스토어가 3%에서 6%, 7% 정도 사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정도로 내고 있으니까. 자, 스스로 그래서 정확하게 중간적으로 잡아서 약 한 4.5% 정도로 잡아 볼게요. 자, 판매가의 4.5%니까 자, 곱하기 0. 자, 수수료는 671원. 자, 밑에도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수수료는 16,500원에 팔면은 743원이 나갑니다. 배송비 뭐 많이 빼시는 분들은 한 1,600원에도 사용하시고 좀 적게 빼시는 분들은 2,000원 정도에도 사용하시니까 중간 정도 갭으로 와서 한 1,800원 정도로 똑같이 잡을게요. 자, 부가세는 매출 판매 금액의 10%입니다. 자, 10% 된다고 보시고, 자, 원가는 7,000원, 8,000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14,900원과 16,500원을 판매함에 있어서 자, 모든 총 판매 비용을 더해 봐야 됩니다. 자, 원가 플러스 부가세 플러스 배송비 플러스 수수료 더하면은 자, 1,900원. 자, 밑에는 12,000원. 자, 그러면 빼볼게요. 자, 위에는 한 장 할 때마다 3,900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고, 자, 밑에 상품을 팔게 되면은 한 장 팔 때마다 4,300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품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상단에 노출되지도 않았는데 판매가 됩니까? 안 되죠. 저도 이렇게 많이 해봤어요. 200개 정도 가까이 올렸는데도 매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전혀 의미 없습니다. 상품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품 한번 올릴 때마다 얼마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나요? 자, 보통 전 컬러를 다 찍게 된다고 하면 약 한 2시간 정도가 걸릴 것이고, 그리고 상품을 올리는데, 웹디가 올리는데 한 2시간 정도가 걸릴 겁니다. 그러면 총 4시간의 비용이 드는 것인데, 자, 보십시다. 자, 4시간. 그럼 1시간당 지금 어딜 가도 8,350원의 시간당 알바비는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하나 올리는데 총 얼마 정도의 인건비가 든 겁니까? 자, 33,400원 정도의 인건비가 든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이지만 이거는 지출은 지출 맞습니다. 여러분, 자, 33,400원. 그러면은 만약에 상품을 100개를 올렸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자, 334만원 정도의 인건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334만원을 벌려면은 도대체 3,940원짜리를 얼마를 팔아야 344만원이 됩니까? 네? 1,000장입니다, 무려. 1,000장을 팔아야 네, 여러분, 1,000장을 팔아야 393만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0장이 나가나요? 안 나가죠. 물론 톡톡 친구나 여러분들 마켓이 원래 기본적으로 매일 유입되는 유입수가 많다고 하면 상품을 마구마구 찍어도 됩니다. 근데 그런 전략이 처음부터 먹히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많이 들어오시는 그런 셀러분들은 기존에 스마트 스토어를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분명히 뭐 아무렇게나 상품을 많이 찍어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런 전략으로 하게 되면 전혀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시간만 많이 소비가 되고 몸은 몸대로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봐야 됩니다.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네이버도 로직이 있어요. 네이버도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찍어서 잘 올려서 구매율이 높게 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상품은 상단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쇼핑 검색. 아까 전에 네이버에서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어떤 거였죠? 쇼핑 검색 광고였잖아요. 쇼핑 검색 광고. 자, 클릭당 비용이 있습니다. 클릭당 비용. 자, 보통 키워드가 좀 베스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이 넘어가는데 너무 베스트 키워드가 아닌 경우에는 한 600원 정도, 600원에서 뭐 한 700원 정도로 잡습니다. 근데 700원으로 좀 넓게 잡을게요. 자, 700원. 자, 내가 상품을 올리게 되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상품을 하나 올릴 때 여러분들의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하나당 올릴 때마다. 이 인건비 나간 거는 아깝게 생각을 하지 않고 광고, 한 3만원 정도의 광고를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안타깝고. 왜냐면은 어떠한 기업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TV를 켜고 인터넷을 하더라도 광고는 어느 기업이든지 무조건 다 합니다. 그 광고를 왜 하느냐? 자기네가 신제품을 개발을 하고 만약에 오픈을 했을 때 그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보게끔 어느 정도 광고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광고를 했는데도 먹히지가 않으면 광고는
과감하게 이제 그만 정지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 광고가 먹히고 상품이 만약에 터지게 되면은 거기에는 광고를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의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모든 노동력은 정말 많은 투자를 하지만 단돈 10,000원, 5만 원, 10만 원도 광고비를 투자하려고 하질 않아요. 굉장히 두려워하시죠.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막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3만 원의 광고비를 한번 태워봅니다. 자, 3만 원의 광고비를 태우면은 클릭당 비용이 700원으로 간주했을 때 약 한 43번의 클릭을 받을 수가 있어요. 43번의 클릭을 받으면 보통 상품 구매력이 약 한 5%에서 10% 사이면은 구매 전환율이 좋다고 본다고 봐요. 자, 100번의 클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상품 구매가 적어도 한 5개에서 10개 사이는 된다라고 돼야 좋은 상품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3만 원을 태웠어요. 그러면 곱하기 0.7 하면 네, 그러면 몇 개를 샀죠? 자, 3개를 샀습니다. 자, 3개를 사면은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자, 11,800원. 네, 그리고 이거와 같은 상품은 자, 객단가가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3장을 팔았을 때 11,800원을 벌 수 있었고 밑에 상품 같은 경우에는 12,900원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3만원의 광고비를 썼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3만원의 광고비 쓰고 12,000원의 수익을 얻어냈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광고를 투자한 거는 18,000원 정도밖에 투자하지 않은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광고비를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왜냐면은 지금 이거 3개를 샀지만은 이게 3개 산 거 정도로는 뭐 50페이지에서 약간 꿈틀대는 정도밖에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광고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자, 30만원 다시 한번 투자를 하게 된다고 칩시다. 자, 그럼 어쨌든 아까 전에 데이터에서 나왔지만은 구매 전환율이 7%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수익률은 12만원 정도, 13만원 정도 나오니까 실질적인 광고비는 뭐 17만원 정도밖에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한 30개 정도가 구매 전환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이 상품이 50페이지에서 약 한 30페이지, 20페이지 정도까지 진입을 하게 돼요. 야, 그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제대로. 자, 20페이지 있을 때랑 10페이지 있을 때, 5페이지 있을 때, 1페이지 있을 때, 또 1페이지 뭐 한 10번째 줄이나 1페이지 5번째, 1페이지 첫 번째 줄, 뭐 이렇게 될 때마다 구매 장수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20페이지 있을 때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3개 정도 나가다가 10페이지는 5개, 5페이지 나가면 한 10개, 자, 1페이지까지 진출하게 되면 한 15개, 10페이지는 한 20개, 5페이지는 한 40개, 1페이지는 한 6, 70개 나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자,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왔죠. 자, 3,940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광고비는 아까 전에 18만원에서 17만원 투자밖에 안 했지만, 자, 이건 지금 하루 1일량 판매량입니다. 1일 판매량. 1일 판매량의 1일 순수익입니다. 순수익. 자, 하루에 1페이지 첫 번째나 두 번째까지 진출을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약 한 27만원 정도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30일로 곱하게 되면 한 달이면 순수익만 자, 상품 하나로 827만원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인건비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상품 하나로 이 정도의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3월달, 4월달에 매출에서 약 4천만원, 7천만원 매출이 나오는데 상품이 10가지 정도로 그 정도로 매출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상품을 너무 적게만 올린다고 해서 답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급속도로 상품 매출을 극대화 시켜주고 그 다음부터는 구성품 상품을 좀 많이 늘려줘야 되는 노력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광고로 사람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상품을 무조건 구매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약간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개인 취향으로 상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른 상품을 또 한번 볼까? 여기 뭐 괜찮네 하고 보다가 다른 상품에 또 마음에 들어서 구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전략을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상품을 초이스하는 기준입니다. 기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상품은
자, 가격대가 얼마였죠? 평균이 보이시죠? 21,000원입니다. 자, 여기서 원인이 있어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상품들 가격대를 한번 평균 내볼게요. 왜 두 번째에 있는 상품들이 두 번째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19,900원, 13,800원, 36,500원, 28,000원, 22,900원. 자, 평균값 24,000원이죠. 자, 24,000원. 이유가 있는 겁니다. 1페이지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더 싼 13,800원짜리도 있기는 한데 평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균값으로. 2페이지의 평균값을 보는 게 아니라 1페이지의 평균값을 보고 우리는 접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네이버는 어쨌든 수익을 내는 집단이고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상품을 노출을 시켜줬을 때 클릭당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게 된다면 네이버는 알아서 자동으로 여러분 상품을 상단으로 올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싫다고 해도 네이버에서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상가를 하나 갖고 있다고 쳐봐요. 여러분들 상가에는 100명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상가입니다. 그런데 A라는 판매자가 있고 B라는 판매자가 있어요. A라는 판매자가 들어와서 야, 한번 팔아봐. 팔면은 나 수수료 10%만 주고 너 나머지 가져. 했습니다.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상점 입점을 시켰더니 100명이 들어와서 10개를 삽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는 10%의 수익을 얻었어요. 10개에 대한. 그런데 B라는 사람을 입점시켰더니 이 B라는 사람은 5개밖에 못 팝니다. 그러면 네이버는 5개 된 수수료밖에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네이버가 이렇게 판매를 못하는 셀러를 상단에 꽂아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더 많이 판매하는 A라는 판매자를 상단에 꽂아줄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당연히 A죠. 네. 우리는 이런 논리를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영상 여기까지 지금 설명 일단 다 마무리했는데요. 일단 영상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제가 조만간 다시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매출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또 영상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